천억 원짜리 배수 펌프장이 폭우 속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운 가운데 구례구는 한전의 지연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문을 통해 예비 전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월 22일까지 도로 포장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장을 그만두겠다며 시장직을 내걸었습니다.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선거운동을 멈추고 두 후보 모두 호남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통한 바닥 민심 잡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구례의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난 폭우에 침수 피해를 봤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구례구는 예비 전력 요청을 한전이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는데 정작 공문에는 예비 전력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례구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배수펌프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에 대해 한전을 탓했습니다. 한전 측에 수차례 예비 전력 연결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례군이 한전 측에 보냈다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예비 전력 연결을 요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에만 2차례 전달된 공문에는 주설로 연결 내용만 담겼습니다. 구례군은 밤 10시 반쯤이 돼서야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력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전 전력 공급팀은 24시간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예비 전력으로 공급할 준비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7월 17일 군청으로부터 사도 배수장에 전기 공급 요청이 있어 접수 후 30분 만에 전기를 투입하였습니다. 구례군의 예비 전력 연결 요청이 없는 공문을 들이밀자 이번에는 유선으로 2차례 예비 전력 연결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공급 요청을 하고 안 되면은 유선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다니까 불합리하면은 예비라도 좀 넣어달라.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배수펌프장. 단순한 전력 문제로 제때 사용을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주 폭우는 천재였지만 폭우 피해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도로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시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요금 현실화 공청회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장소의 부적절성은 물론이고 토목공사 기간에 시장직을 건 것은 안전 문제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장. 2년 전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요금 인상 요율이 생기자 광주시가 공청회를 자처했습니다. 광주시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뜬금없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포장이 성탄절 전인 오는 12월 22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올 12월 22일까지 완벽하게 포장되고 저거 개방 안 되면 제가 진짜인데 그날부로 나 시장 그만둬보려고 그래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이 1단계 구간만 6년째 이어지고 있고 간이 포장 도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강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시철도 신설 자체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공사비 증가에 따라 광주시의 채무는 물론 민원도 늘어만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 죽겠습니다. 정말 제가 저걸 도시철도 2호선 왜 만들어가지고 빚은 빚대로 주고 있고 시민 불편은 불편대로 주고. 발언 장소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물론 안전 문제가 달린 토목공사 기간에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강 시장이 천재지변이 있어도 반드시 도로 포장은 완성시키겠다고 단언하면서 실무 부서는 물론 공사 현장 작업자들까지 부담감을 지게 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번 호우는 전남 중부권을 중심으로 가축 폐사와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남권에는 호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한국 곳곳으로 밀려와 백길 운항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속한 복구 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북항에 있는 해양경찰 전용부두. 경비정이 정박해야 할 자리에 온갖 해상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온종일 수고에 매달리지만 쓰레기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극한 호우 때도 이와 유사하게 각종 협찬물이 우리 부두로 유입돼서 우리 해양 생태계라든가 우리 또 해양 환경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이렇게 협심해서 어제 오늘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포 북항은 영산강 하구 쪽에서 물길로 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쓸려 내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이곳까지 밀려와 수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사상 초유의 범람 위기를 맞았던 영산강 하구뚝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강 위로 올라온 부유물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수거한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남의 퍼부은 강수량은 평균 224mm. 이로 인해 농경지 7,786헥타르가 침수되고 닭과 오리 등 가축 3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저수지와 배수장 등 농업 기반시설 69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등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하고 또 보험 가입된 농가에서는 빠른 손해 사정인이 방문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큰 상처를 남기며 주민들에게 공포심까지 불러온 극한 호우. 기상이변으로 재난급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호남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멈추고 과도한 경쟁도 자제하기로 하면서 두 후보 모두 자원봉사를 통한 바닥 민심 잡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하루 전부터 광주에 머물며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터복구에 나섰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틀째 호남에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박 후보는 남원과 곡성에서 수해 지역을 점검하고 나주 농가에서는 직접 수해복구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은 피하면서 여당 의원으로서 수해 대비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우스 시설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지 않아서 그대로 손실로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도 아침 일찍 나주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6년 전 귀농에 블루베리 등 작물을 키우다 이번 폭우에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흙탕물 제거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정 후보는 복구 작업에 열중하겠다며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저희 가족만은 힘으로는 안 돼서 면회다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8월 2일 원샷 전당대회를 결정하며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 등은 모두 취소된 상황. 충청권과 영남권 등 권리당원의 8% 투표 결과만 공개된 상황에서 당원이 밀집된 호남의 선택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순천 서남사 등 전남에서 모두 3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호우로 순천 서남사, 송광사 진입로가 일부 유실돼 안전띠를 설치했으며 석축토사가 유실된 보성 안규홍, 박재현 가옥 안채는 출입을 제한하고 임시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신안 비금도 내촌마을 돌담길은 다음 달 중 무너진 담장 보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폭우로 실종됐던 7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순천시 별량면 해안가 갯벌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흘 전 실종된 70대 A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9일 순천시 동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광주에서 실종된 80대 중반 A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소방 헬기와 드론, 구조보트 등 장비 26대와 소방공무원 등 188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지난 17일 신안교 인근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A씨의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색 반경은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교 일대에서 승촌보 구간까지로 확대됐으며 앞으로 기상과 수위 상황에 따라 영산강 전 구간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저서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등 과거 발언까지 알려지며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부의 저항에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한 것이 폭도이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을 들고 싸운 일이므로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하지만 5.18은 국민저항의 대표적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유공자의 반열에 섰다.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기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한 강준욱 전 비서관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의 일부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 논란이 되자 강 씨는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짜가 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모독하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강 전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도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등 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헌법 정신마저도 부정한 작자를 통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국정 주요 위치에 앉히게 되면 참겨울 응원봉으로 나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게 태도가 과연 맞느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국정철학과 정반대의 보수 인사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민통합을 말할 자리에 과연 누구를 세울지 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김민아입니다. 시민사회와 지역대학들이 기후에너지부가 나주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1.5도 포럼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주최한 기후테크 미래혁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연구 인프라가 밀집한 나주가 기후에너지부의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국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인 만큼 기후에너지부가 나주에 설치되면 실시간 현장 데이터와 실증 결과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현장성 있는 기후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 중인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에게 복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기아는 김도영의 몸 상태에 대해 재검진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내일부터 모든 기술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선 훈련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공공공사 안전관리와 산업용 로봇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분야별 안전보건 세미나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지역 제과업체와 협업한 안전디저트 배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구암문화재단 장학회가 목포 지역 중고등학생 17명에게 1,1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구한문화재단 장학회는 오늘 목포과학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중학생 1명에게 60만 원, 고등학생 16명에게 각 70만 원씩 모두 1,1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과학대 설립자인 고 이경수 총장이 지난 2008년 설립한 재단법인 구한문화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39명의 학생들에게 2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선 지역 특성화 사업에 전국 4개 섬 가운데 여수 3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3개 섬은 금오도 장지마을, 사도, 거문도 덕촌마을 등으로 각각 지역 여건에 맞는 톳을 활용한 고부가치 상품 개발과 공룡 발자국을 이용한 마을 호텔 운영, 삼치를 활용한 상품 개발 등의 특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청 1층에 설치돼 피해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으로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